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4호 제2면 기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달장애인 가족과 오찬.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4일, 목,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4일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오찬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성사되었다. 김 총리는 당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가 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섬세한 지원 정책의 의지를 나타냈었는데, 이른바 약자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복지부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약 120매가 제공되며,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찰에서 당일 또는 1박 2일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오찬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지원 계획을 안내하면서 공관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히는 한편, 시간이 편하실 때 템플스테이도 다녀오시길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해양경찰청, 국민 누구나 차별 없는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해 수어통역사 전면 배치.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 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상황 언론 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해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 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보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 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 비전을 공유 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 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중요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기조와 발맞추어 포용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2025년 사회적 약자 산림휴양시설 체험행사 개회식 참석해 축사 전해.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국민의힘, 성남호, 은 6일 충령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2025년 사회적 약자 산림휴양시설 체험행사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산림휴양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가족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숲체험 프로그램, 숲속 음악회, 가족 단위 휴양활동 등 다채로운 일정이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산림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삶의 쉼표와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행사가 아이들과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산림휴양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사회적 약자의 산림휴양권을 보장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경기도의원,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 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서 유공자 시상 및 축사.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 은 지난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 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날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축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소통하며 하나 되는 무대가 우리 사회 통합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오늘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합창대회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주관으로 도내 18개 시군 장애인 합창단, 약 600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하였으며 가족 및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대상은 아리랑을 부른 양주시 장애인 합창단이 수상하였다.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영업점 방문 없이 가입 가능.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이 내년부터 증권사에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증권사가 영업점 방문을 통한 가입만 허용해 불편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와 협의를 거쳐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추후 고령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독립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가입 절차도 단계적으로 고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가입 서비스는 오는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우선 DB, 임, 킬로바이트, 교보, 신한, 증권금융, KF 등 7개 증권사가 도입하며 2026년 상반기에는 NH, SK, 대신, 메리츠, 미래, 신영, 유안타, 하나, 한국투자 등 9개사가 참여한다. 이어 2026년 하반기에는 다올, 유진, 한화, 현대차 등 4개사가 합류해 전 증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 장애인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삼성, 우리, 키움증권 등 3개사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민 대상, 산림휴양시설 체험 행사 성황리 개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도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34가족 1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산림휴양시설 체험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와 노랑의자의 특별 공연, 어린이 마술쇼, 클래식 공연, 숲티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충령산자연휴양림에서 손수건 나뭇잎 도장 찍기, 벌레 퇴치제 만들기, 파라코트 안전팔찌 만들기, 가족과 산책하며 미션 수행하는 에코티어링 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둘째 날에는 2개조로 나누어 충령산자연휴양림과 강시봉자연휴양림에서 공연 관람과 나를 위로하거나 내 몸이 원하는 향을 찾아보는 바디스캔 향테라피 체험 등 휴양림 프로그램의 다채로운 산림복지 활동을 이어갔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산림휴양시설 체험은 경기도의 우수한 산림휴양시설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험하며 직접 보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도 함께 참여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기도 의정부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일 의정부 성안문화체육비전센터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다. 보조기기 관리는 휠체어를 중심으로 한 이동 보조기기와 수액 거치대 등 병원 보조기기를 분해 세척 소독해 관리하는 직무로 발달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전문 직무 중 하나다.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교육 훈련에서 취업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 대상 직무 교육과 10명 이상의 전문 강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기능경기대회는 발달장애인 대상 단일 종목으로 열리는 유일한 기능경기대회라는 의미가 있다.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직무 수행 성취감 향상과 보조기기 관리 직무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으며 예선 과정을 거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12명이 결선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대회 결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 그패밀리.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센터 담당자 지역번호 031-852-120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현섭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보조기기 관리는 대형 병원 등 민간으로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무다며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조기기 관리 직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